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동네 봉생병원 혈관외과 주임과장 송민상입니다. 동네 봉생병원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33년 넘게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병원으로 믿을 수 있는 의료진과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13개 진료과와 30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전신을 연결하는 혈관, 그 길을 살피는 혈관외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외과는 심장혈관과 뇌혈관을 제외한 다양한 혈관 질환을 다루는 전문 분야입니다. 혈관의 막힘, 확장, 혈전 문제를 해결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혈관외과는 3가지 주요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말초 동맥 질환으로 복부 대동맥류나 죽상 동맥 경화증으로 인한 동맥 질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흔히 당뇨발로 알려진 당뇨 환자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문제에도 이 분야에 속하며 동맥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맥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 만성정맥 질환, 심부정맥 혈전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접근 분야입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를 위한 동정맥류 수술, 응급 혈액투석 도관 삽입, 중심 정맥관 삽입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혈관외과는 다양한 혈관 질환을 치료하며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외과를 찾아야 하는 증상은 주로 다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지파행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시 쉬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척추 협착증이나 하지동맥 폐색 질환 같은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간단한 신체 검사로 감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발등과 발 뒤꿈치 안쪽 혈관을 만져보아 두 혈관 중 하나만 잘 뛰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의심될 경우 동맥 경화도 검사를 통해 혈관의 상태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혈관 조형 CT 검사를 통해 말초 동맥의 협착이나 폐색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맥과 관련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붓거나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은 정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진과 신체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에 역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며 정맥의 역류가 진단된다면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관외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에서 동맥과 정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맥은 심장이 혈액을 강하게 밀어내어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정맥은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맥은 동맥처럼 스스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힘이 없습니다. 정맥 순환에는 크게 2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첫째, 심장이 혈액을 빨아들이는 힘입니다. 이 힘은 주로 복부 쪽 정맥에 작용합니다. 둘째, 다리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수축할 때 정맥을 눌러 혈액을 위로 조금씩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맥 안의 역류 방지 밸브가 혈액이 거꾸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며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만성 정맥 부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성 정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하지 중압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리가 자꾸 피곤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외에도 다리가 붓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저리고 가려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잘 나거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피로나 체력 저하로 오인되기 쉬운데, 만약 이런 불편함이 자주 느껴지신다면 정맥 질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성 정맥 질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증상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증상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문진을 합니다. 그런 다음 신체 검사를 진행하는데, 만약 만성 정맥 질환이 오래되었으면 종아리 부종이나 지렁이처럼 튀어나온 혈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는 발목 주변에 살이 별로 없지만 만성 정맥 부전이 오래되면 발목 부종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마친 후 정맥의 역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듀플렉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 검사로 역류가 있는지 진단할 수 있어요. 만약 골반 내부의 정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혈관 조형 CT 검사를 통해 골반 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정맥류 초음파 검사에서 정맥의 역류가 확인되면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역류하는 정맥을 제거하거나 기능을 못하도록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정맥 질환 환자들은 역류 없이 정맥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치료는 운동입니다. 정맥 순환의 핵심은 근육 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펌프가 잘 작동하려면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는 운동이 가장 좋고, 근력 운동으로 펌프의 힘을 더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기 힘든 경우 실내 자전거 운동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압박 치료입니다. 정맥벽이 약하고 밸브 기능이 떨어지면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 치료기로 정맥 순환을 돕는 게 효과적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발이 심장보다 아래에 있으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외부에서 압박을 줘서 혈액을 위로 올려주니까 정맥 순환과 부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지 거상 치료법입니다. 종아리가 붓는 느낌이 들거나 실제로 부종이 있으면 발과 종아리를 베개 높이로 올려주는 자세를 취하여 부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력의 원리를 활용한 부종 치료법입니다. 네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팽창을 줄이며 혈관 염증도 줄여줍니다. 치료 효과를 보려면 보충제 형태로 복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다면 포도엽 건조 X가 도움이 되는데 하지 부종과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데,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지 않도록 하고, 비만이나 과체중이라면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다리에 꽉 끼는 스키니진과 같은 옷은 피하고 양반다리,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정맥과 동맥 순환에 방해가 되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성 정맥 질환 자체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정맥에 역류가 생기면 혈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고장난 혈관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맥류가 심해지면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를 위해 수술적 접근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성 정맥 질환과 하지 정맥류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남성에 비해 정맥압이 쉽게 증가하고 밸브가 손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임신을 하게 되면 분만시까지 복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임신 중에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여성들이 많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임신과 관련된 하지 정맥류는 보통 분만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종의 범위에 따라 압박 스타킹은 크게 종아리형, 허벅지형, 팬티 스타킹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종아리형입니다. 착용 범위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는데 발목을 포함하는 형태가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압박을 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피부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다양한 재질의 스타킹이 있으니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재질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 정맥 질환을 오래 방치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종이 계속되면서 다리가 부풀고 무겁게 느껴져서 보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맥의 역류로 생긴 하지 정맥류는 시간이 지나면 지방 피부 경화증으로 진행돼서 종아리가 검게 변할 수 있고 더 심해지면 피부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치료가 중요합니다. 만성 정맥 질환은 완전히 낫는 병은 아닙니다.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조절해서 다리가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이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 압박 스타킹 착용, 체중을 줄여서 보감을 낮추는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만성 정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 펌프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며 계단 운동 등 근력 운동도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시간 이상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근력 운동을 하고 관절 보호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고 걷기를 권장합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이라면 체중 감량이 필수입니다. 과도하게 다리를 꺾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치료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최근 과잉 진료로 인해 하지 정맥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다리가 무겁고 밤에 종아리 경련이 자주 발생하며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종아리가 땡땡하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혈관에 역류가 있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운동과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불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